어머나, 여기 아주 작은 개미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구나. 개미는 자신의 체중보다 100배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물론 반달 가슴곰은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단다. 아이고, 하지만 누가 이렇게 커다란 바위를 들 수 있을까?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이 커다란 바위를 옮기기 위해 바위를 꽁꽁 묶어서 생긴 이야기란다. 자, 시작해볼까? 강원도 속초에는 높이가 1708m나 되는 커다란 설악산이 있단다. 설악산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하지. 울산 고을을 다스리고 있던 한 부사가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에 들렀단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스님은 울산에서 온 부사에게 한 바위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을 이야기해줬지. 부사님, 저기에 보이는 바위가 왜 저기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 전설은 바로 이렇단다.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좋은 바위들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울산에 있던 덩치가 매우 큰 바위가 그리로 가던 중에 길이 멀고 험해 늦어졌지.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아직 멀었나? 아유, 언제 울산으로 되돌아가나? 바위는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금강산에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던 중 설악산의 모습에 반해 자리를 잡고 눌러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지. 아니, 뭐요? 그럼 저 바위는 우리 울산에 있었던 울산 바위란 말이오? 예, 그렇지요, 부사님. 아이고, 울산 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단 말이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당장 세금을 내시오. 지금껏 밀린 것까지 전부 다 내란 말이오. 알겠소? 부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위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억지를 부리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 그때 밖에서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동자승이 불쑥 나섰단다. 부사님, 저희 절은 가난하여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사님이 바위를 도로 가져가세요. 부사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된 거지. 할 말을 잃은 부사는 돌아갔단다. 동자승은 즐거워했지만 스님은 부사가 다시 어떤 꾀를 낼지 걱정이 앞섰지. 부사는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단다. 그때 또 다른 나쁜 꾀가 떠올랐단다. 그래, 바로 그거야. 두고 봐라, 이 녀석들. 어디 혼 좀 나봐라. 자, 저기를 보거라. 내가 울산 바위를 덜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대신 재로 만든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 끌고 갈 수 있게 하시오. 그렇다면 내 그것을 덜어 가져가리다. 하지만 불타버린 재로 밧줄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지. 부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또 억지를 부렸단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단다. 고민하느라 한숨도 못 잤네. 이를 어떡하지? 재로 만든 밧줄이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동자승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지금은 속초 시내가 된 넓은 들판으로 달려갔단다. 들판에는 수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 동자승은 아주 기뻐했단다. 바로 이거야. 그래, 바로 이거라고.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했단다. 동자승은 밤을 새워 새끼를 꼬았단다. 동자승은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지. 자, 시작해 볼까? 드디어 완성된 새끼줄로 커다란 울산 바위를 한 바퀴, 두 바퀴 칭칭 감았단다. 동자승은 감은 새끼줄에다 불을 붙이려 했지. 안 된다. 애써 감아놓은 밧줄을 도대체 왜 태우려는 게냐? 멈추거라. 걱정 마세요, 스님. 동자승은 새끼줄을 불로 모조리 태워버렸지. 그런데 잠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다. 어찌 이런 일이? 부사는 세금을 받을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았단다. 재로 새끼줄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런 말도 안 돼. 어찌 이럴 수가? 동자승이 꼰 새끼줄을 불에 태웠더니 마치 재로 만든 새끼줄처럼 보였단다. 부사는 결국 바위를 도로 가져가지도 세금을 받을 수도 없었지. 아이고 이런. 이 세금을 받기엔 큰일났구나. 이런. 동자승의 재치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결국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단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는 지역을 묵굴 속과 풀초자를 써서 속초라고 불리게 됐단다. 속초시와 고성군에 위치한 울산바위는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재미나는 얘기거리를 갖고 있단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퇴계 이황 선생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뜻이 있는 학생은 누구든 제자로 받아들여 뛰어난 인재로 키워내는 훌륭한 스승이었지. 저기 책을 읽고 있는 강아지가 보이니? 오늘은 차별 없이 공부를 가르쳤던 이황 선생에게 일어난 신비한 기적을 소개해주마. 옛날 조선시대 춘천 퇴계동에 이황 선생이 살았단다. 이황 선생은 학자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머니의 고향 마을로 돌아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 배우고 이기면 기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서당 안으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단다. 그럼 저희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도 공부가 하고 싶어 찾아온 것이냐? 그래, 너도 같이 공부해보자꾸나. 이황 선생은 서당으로 들어온 강아지를 내쫓지 않고 잘 보살펴 주었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자꾸나. 이런. 녀석, 정말 공부를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그날 이후로 강아지는 서당에서 지내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했단다. 강아지가 공부를 한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 자, 오늘은 어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꾸나. 자, 오늘도 어제 배운 내용을 공부해 보자꾸나.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들아, 오늘의 수업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네가 대답을 하는구나.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강아지가 홀연히 사라졌단다. 정이 많이 들었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떠나버렸구나. 어디 가서 다치지나 말아야 할 텐데. 이황 선생은 떠나버린 강아지를 걱정했지. 며칠 후 이황 선생이 홀로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 이황 선생을 불렀단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바로 3년 동안 선생님께 신세를 졌던 강아지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황 선생을 찾아온 소녀는 자신을 용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지. 학업을 소홀히 한 탓에 아버지께서 절 강아지로 만들어서 이황 선생님께 보냈던 거랍니다. 용왕의 아들은 이황 선생에게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이황 선생을 용궁으로 초대했단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물속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저만 믿으십시오, 선생님. 용왕의 아들이 한 번 손짓을 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커다란 거북이 2마리가 나타났단다. 둘은 이 거북이를 타고 용궁으로 향했지. 용궁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였지. 이황 선생은 그곳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단다. 내 아들이 이황 선생께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워와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버님.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서당에 찾아온 것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자, 이것은 선물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나씩 떼어 드십시오. 용왕은 이황 선생에게 집 한 다발을 주며 반찬으로 먹으라고 선물했지. 이황 선생은 선물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신기하게도 용왕의 선물인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생선이 됐지. 이럴 수가! 지푸라기가 변하여 생선이 되다니! 행복하구나. 행복해. 이황 선생은 매 식사 때마다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었단다. 자, 오늘도 생선을 먹어볼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덕분에 그동안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 며칠 후 용왕이 준 지푸라기의 끝이 아주 조금만 남게 됐지. 이황 선생은 남은 지푸라기를 서당 앞 개울가에 뿌렸단다.
그러자 지푸라기가 수많은 물고기로 변해 개울을 가득 채웠지. 오,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날 이후 용왕의 선물로 생긴 물고기를 공지어라 부르고 그 개울을 공지천이라고 부르게 됐지. 현재 공지천에는 커다란 물고기상이 세워져 있단다. 공지어와 공지천은 이황 선생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단다. 얘들아, 너희도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단다. 알겠지? 얘들아,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저건 도깨비 방망이란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보물도 쌀도 뚝딱 하고 나타나지. 장난꾸러기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놀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람을 지키고 도와주던 어느 착한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아주 먼 옛날, 원주에 있는 구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단다. 그곳에는 정씨의 성을 가진 어린 소년이 살았지. 아유, 잘 갔다. 정병사님, 안녕하세요. 도깨비다. 어느 날부터 도깨비가 나타나 어린 정씨 소년에게 병사라는 호칭을 붙여 정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병사는 옛날로 얘기하면 군인들을 지휘하는 병마절도사의 줄임말이란다. 병사님. 시원하다. 짜잔! 정병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기 안녕. 병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 또 너구나. 아유. 도깨비가 정병사라고 하는 걸 보면 내가 커서 병사가 돼서 벼슬을 할 모양이지. 생각만 해도 기쁜걸. 어린 소년은 도깨비의 말을 듣고 막연히 병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다. 청년이 된 정병사는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고 있던 도사를 만났지. 그리고 도사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줬단다. 자네는 분명 훌륭한 병사가 될 걸세. 하지만 그 전에 지방관인 목사를 지내야 하지. 목사가 되면 많은 일이 닥칠 테니 수련을 해야 된다네.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야만 해. 나처럼 말이야. 이게 뭐야? 도깨비잖아. 도사의 말을 들은 정병사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련에 임했단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정병사는 수련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지. 이제 수련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정병사님, 저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정병사님, 이것은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도깨비는 정병사에게 작은 비수를 선물하고 사라졌단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도깨비가 나타나 정병사를 기다렸다며 자신을 김공이라고 소개했지. 안녕하십니까, 정병사님.
저는 김공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온 정병사는 도사의 말대로 제주도 목사로 임명됐단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목사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자자했지. 제주도로 발령나면 3일 안에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쉿, 조용. 저 사람이 듣겠소. 이를 어쩌노. 젊은 나이에 안 됐구먼. 물러가라 먹구름아! 요동치던 바다에 정병사가 위험에 처하자 김공 도깨비가 도수를 부려 바다가 고요해졌단다. 정병사는 제주도 항구에 도착했단다. 이번엔 얼마나 가려나? 분명히 도적들이 또... 목사님께서 지내실 곳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병사를 환영하지 않고 힐끔힐끔 바라보고 수군거렸단다. 정병사님,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이시오, 김공? 우리 섬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지도자를 따를 수 없다. 당장 이 섬을 떠나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흰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 녀석들! 거기 서라! 아니, 이 녀석들 엄청난 기운인데 위험하다. 위험해요, 정병사님! 김공께서 절 구해주셨군요. 전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공이 절 구한 것입니다. 도적들을 물리친 정병사는 마을을 현명하게 다스려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그 공을 인정받아 드디어 병사가 됐단다. 안녕히 계세요, 정병사님. 전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김공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으니 제가 이를 어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에이, 아닙니다.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만요.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를 어쩌지? 김공 도깨비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하며 사라져버렸단다. 정병사는 자신을 도와준 김공 도깨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지. 고향으로 돌아온 정병사는 김공 도깨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김공 선정집이라는 비석을 세웠단다.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정병사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김공 도깨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병사가 세운 김공 선정집이라는 비석은 아직까지도 강원도 원주시 구만이에 남아있단다. 나도 먹고 싶다. 사탕이 아주 맛있겠구나. 내 거야. 먹고 싶지? 친구가 사탕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눠주면 좋으련만. 조심하렴. 그 많은 사탕을 한꺼번에 다 먹으면 이가 썩어버릴 텐데.
이것 보렴. 너무 욕심부리다간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법이란다. 얘들아, 오늘은 욕심 많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마. 옛날 강원도 태백에 욕심 많고 정없기로 유명한 황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단다.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아니 뭐들 하고 있는 게야? 밥을 많이 먹었어. 황 부자는 먹을 것이 넘쳐나도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없었고 하인들에게는 언제나 심술궂게 굴었지. 최소한 밥값은 해야지. 어서 일들 하라고. 여기 저기도. 이 먼지 안 보여?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떨어진 것들도 다 내 재산이라는 걸 모르느냐 이 녀석. 아유. 황 부자는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진 않을지 걱정하며 밤새 곳간을 지키곤 했단다. 에이. 안 돼. 누가 감히 내 재산을. 안 돼.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황 부자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는 부자와 달리 남을 잘 도와주고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다. 자, 많이들 먹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대신 비밀이에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먹을 것 좀 얻을 수 없을까요? 어머나, 넌 누구니? 전 그러니까 얘야, 잠깐만 기다리렴.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오렴. 며느리는 황 부자 몰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단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스님이 황 부자를 찾아왔단다. 실례합니다. 아이, 누구시여? 무슨 일로? 시주를 좀. 뭐요? 스님에게 드릴 곡식은 없어. 다른 데 가서 스님은 황 부자에게 시주를 청했단다. 하지만 부자는 쌀 한 톨도 주지 않았지. 내 재산을 어림도 없지. 스님, 스님, 잠시만요.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 이것을 받으세요. 며느리는 달려와서 황 부자 대신 사과를 했단다. 죄송합니다, 스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소. 아하, 당신과 아이는 저 부자와는 다른 운명을 타고났군요. 지금 바로 나를 따라오시죠. 스님은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단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얼른 따라 나섰지. 며느리를 잘 따르던 강아지도 쫄래쫄래 따라갔단다. 스님과 며느리가 마을이 내다보이는 고개에 다다르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단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마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갑자기 황부자의 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번개가 내리쳤단다. 놀란 부자는 번개를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다녔지. 이럴 수가. 며느리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단다. 그 순간 며느리와 아기 그리고 강아지 모두 돌로 변해버리고 말았지. 황부자가 살던 크고 넓은 집은 땅속으로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황지연못이라고 불리는 3개의 연못이 생겼단다. 그 후 사람들은 며느리가 변한 바위를 미륵바위라고 부르고 개가 변해 바위가 된 것을 개바위라고 불렀단다. 이 황지연못은 황부자의 집이 변한 곳으로 한강과 함께 물줄기가 가장 긴 낙동강이 시작되는 곳이 됐단다. 얘들아, 욕심 부리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거란다. 너희들은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렴. 알겠지? 돈이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구나. 주운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그 모습을 떠올려 보니 왠지 미안해지는구나. 그렇지. 주운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지. 오늘은 의로운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란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금사하라는 선비가 있었지.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그립습니다, 아버지.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고 묘소를 돌보며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단다. 금선비님! 금선비님! 아니, 넌 옆집 사는 서기가 아니더냐?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선비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의원님이 약방에 가서 약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에 구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면서요. 금사하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 산을 내려왔단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약방은 강 건너 주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장마 때문에 강이 물이 불어난 상태라 배를 띄울 수가 없었지. 오늘 당장 약을 구해야 되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어둠 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단다. 호랑이! 이럴 때 호랑이까지 나타나다니. 어머니 약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호랑이까지 나타나니 금사하는 너무 기가 막혔지. 하지만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머니부터 구하기로 했단다. 네가 날 원한다면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나도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라니? 마지막으로 내가 옆마을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강을 건너게 해주면. 금사하는 호랑이에게 옆마을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강을 건너달라고 했고 얼른 강을 건너주시게. 호랑이는 그 말대로 했지. 배도 띄우지 못하는 강을 달리다니 정말 범상치 않은 호랑이구나. 덕분에 금사하는
약을 구할 수 있었단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아니, 이 귀한 약을 어찌... 어머니, 좀 괜찮으십니까? 네가 준 약을 먹었더니 힘이 펄펄 나는구나. 고맙다, 사야. 약을 먹은 어머니는 금세 건강을 되찾았단다. 자기도 위험한 상황에 있었으면서 어머니를 구할 생각만 하다니.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효자를 해칠 수 없지. 호랑이가 어디로 갔지? 사야,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금사는 다시 심요살이를 하러 떠났단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라. 이쯤 되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넌 효심뿐 아니라 신의도 있는 인간이로구나. 난 올바른 인간을 해칠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왜 다시 나타난 것이냐? 난 너의 벗이 되고 싶다. 네, 아버님, 전 금선비의 벗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년 동안 금선비와 함께 심요를 살겠습니다. 금사는 무서운 호랑이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싶었단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붕우 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함께 지내다 보니 둘은 통하는 면이 있었지. 이제 잘 알겠군. 이복의 호랑이, 잘 자고 내일 보세나. 호랑이와 금사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이런, 임금님이 승하하셨구나. 호랑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단다. 마침 숙종대왕이 승하한 것이지. 금사하는 국상을 치르기 위해 호랑이와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단다. 이쪽이 궁궐이 있는 방향이로군.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다. 나도 이 나라 백성이니 승하하신 임금님께 의리를 지키고 싶네. 인간의 왕에게 예를 다하다니. 자넨 정말 의로움이 가득한 호랑이로군. 금사하와 호랑이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며 3년간 국상을 치렀지. 그렇게 심요살이와 국상이 끝나고 금사하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단다. 나의 벗 보고 싶구나. 아니, 누구지? 금사하, 나의 벗이여. 아니, 호랑이.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였는데 그간 어찌 지냈는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네. 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해서 잘 지내게, 친구. 안 되네, 호랑이. 이복에 눈을 떠보시게, 친구. 이복에. 국상이 끝난 지 3일 만에 호랑이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지. 금사하는 아버지 곁에 호랑이를 묻고 제사까지 지내줬단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꿈에 나타났지. 아니, 자네는 호랑이 아닌가? 잘 지냈나, 친구?
금사,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듣게나. 곧 엄청난 장마가 시작될 것이니 집 주변에 돌담을 쌓게나. 그 후 호랑이는 꿈에 나타나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고 금사하의 자손들까지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단다. 이후 이야기를 전해 들은 강원도 순영준 군이 호랑이 묘소에 비석을 세워 칭찬하라고 했고 의로운 호랑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져 의호총비라고 부르게 됐지.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 이 의호총비를 볼 수 있단다. 그곳에서 호랑이의 의로운 정신이 그대로 느껴진다고들 하지.